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금과 수요 공급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불완전 경쟁 또는 독점 등에 의해서 이 재화나 서비스의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한 집단에 이렇게 유리하게만 지속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면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과세, 가격 상한제, 하한제 등으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과세를 했을 때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공급자 또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면 이 세금의 이 부담은 어느 한 집단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집단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4단원 미분과 경제편에서 미분을 이용한 탄력성으로 이러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경제학자들이 해결하고 있죠. 아주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이 수요 함수, 공급 함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봅니다. 세금과 공급의 변화. 생산자에게 이렇게 단위 제품당 세금을 T1 부과하면 공급 함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재화의 균형 가격은 P1, 균형 거래량은 Q1이 되고 있네요. 즉 가격 P1에 공급량도 Q1, 수요량도 Q1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공급자에게만 세금 T를 부과하게 되면 이 공급자들은 이 공급량을 줄이려 하겠죠. 공급이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럼 공급 함수의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 자, 공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대응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공급량 Q1과 가격 P1이 대응을 했죠. 그러나 세금을 T만큼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량 Q1에 대응하는 공급 가격은 P1이 될 수가 없죠. P1보다 더 높은 공급 가격이어야만 공급량 Q1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즉 세금 T만큼 공급 가격을 상승시킨 P1 플러스 T 이 가격과 공급량 Q1이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대응점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대응점을 찍어서 새로운 빨간색 공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점으로 공급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려놓고 보니까 이 공급 함수의 그래프는 가격 P축으로 세금 T만큼 평행 이동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가격 P축으로의 이 평행 이동을 우리는 Q축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만 경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Q축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P1을 가지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P1에서 처음 공급량은 얼마였었죠? 처음에 공급량은 Q1이었었죠. 이만큼 공급을 했었죠. 공급자들이. 그러나 세금 T를 부과하게 되니까 공급 함수는 이렇게 위로 평행 이동이 되어서 이 빨간색 공급 함수와 가격 P가 만나는 점 공급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있죠. 어때요?
공급 곡선이 위로 평행 이동이 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 함수가 가격 P축으로 위로 평행 이동되었다라는 의미는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공급 함수는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움츠려 들고 있다. 이때 시장 가격, 즉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균형점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 균형점. 균형점이 이렇게 위로 이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이 되고 있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공급 함수의 그래프식을 구할 때는 항상 변환식으로 해야 합니다. 변환식을 생각할 때는 이 공급량 Q1, 이 공급량 Q1이 유지가 되려면 공급 가격이 상승해야 유지가 된다. 새로운 공급 가격 프라임 P는 P 플러스 T이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환식을 기억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수요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세금이 이 수요자에게 지금 소비자에게 가격 T1 부과가 되면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재화의 가격은 보니까 P1에 균형 거래량은 지금 Q1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때 소비자에게만 세금 T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가 움츠려들겠죠. 그러면 이 수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 P1에서 수요량은 Q1이 되고 있죠. 그럼 세금 T를 부과했을 때 수요는 감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량 Q1이 유지가 되려면 이 수요자의 이 가격, 이 소비자 가격이 세금 T만큼 하락해야만 수요량 Q1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격 P1-T일 때 소비자 가격이 P1-T일 때 그때 수요량은 Q1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응점은 이 수요량과 가격의 대응점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은 새로운 수요 함수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수요 함수는 가격 P축으로 보니까 세금 T만큼 아래로 평행 이동되고 있다. 아래로. 자, P축 아래로 평행 이동된 이 그래프를 Q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P1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격 P1에서 수요량은 얼마였었습니까? 이만큼의 수요가 있었죠. Q1만큼. 그러나 세금 T만큼 아래로 평행 이동한 이 빨간색 수요 함수에서의 수요량은 얼마가 됩니까? 가격 P1과 만나는 점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되고 있죠. 이죠. 수요량이 매우 줄어들었죠. 그래서 수요 함수가 가격 P축 아래로 평행 이동되었다는 말은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감소했다. 즉 수요 함수의 그래프는 좌로 평행 이동되었다. 그래서 수요가
움츠려 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균형 가격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균형점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균형점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했다. 균형 거래량은 감소했다. 이해되셨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example 1번. 자,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 이건 이 두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이기 때문에 방정식 풀어보면 균형 가격 구할 수 있죠. 그때의 균형 수급량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공급자에게 재화 단위당 0.9원의 물품세를 부과했군요. 이러면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이 어떻게 되겠는가? 새로운 공급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이 공급 함수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변환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환식을 만들 때 공급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은 공급 가격이 세금만큼 상승해야만 공급량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공급 함수 그래프를 그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환식을 만들 때도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급 가격 프라임 P는 기존 공급 가격 플러스 세금 이렇게 됐을 때 공급량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변환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급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그렇죠? 소비자에게 재화당 0.9원의 소비세를 부과했다. 이때도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환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비자에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소비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소비자 가격이 세금만큼 하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비자 가격 프라임 P가 기존 P 마이너스 세금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될 때 기존의 수요량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변환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 함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때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구할 수 있다. example 2번. 자, 수능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mple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그 XJ의 이 수요와 공급 곡선상에 있는 그런 점들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정부는 생산자에게 개당 100원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고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개당 100원의 소비세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군요. 수요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소비자의 지출액은 세금을 포함해서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이 XJ의 이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 가격, 수요량, 공급량을 보면 알 수 있죠.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선 이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되겠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같을 때 이 50이 바로 균형 거래량이 되고 있고 이때의 가격 500이 균형 가격이죠.
시장에서 X제는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세금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렇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량은 얼마만큼 감소하고 공급량은 얼마만큼 감소할까? 이걸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합니다. 수요량이 얼마만큼 감소했을까? 이걸 알려면 수요 함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구할 수 있고, 공급량이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마찬가지로 공급 함수의 기울기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요 함수의 기울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격이 100만큼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수요량은 10만큼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델타 P분의 델타 Q.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세금을 100원 이렇게 소비자한테 부과했을 때 과연 이 수요량 델타 Q, 이 델타 Q가 얼마만큼 변동하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델타 Q는 이 시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가게에서 이 수요량의 변동량 이 델타 Q, 이 델타 Q는 기울기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델타 P, 즉 가격의 변동량이 되겠죠.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소비자한테 모두 세금을 100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량은 1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금. 그래서 수요량은 마이너스 10만큼 변동한다. 즉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10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럼 공급량은 얼마만큼 감소하겠습니까? 공급자한테도 지금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따라서 이 공급자의 이 공급량은 역시 기울기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공급 함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가격이 100만큼 이렇게 증가할 때 공급량은 보니까 10만큼 증가하고 있죠. 10만큼. 따라서 이 공급 함수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량 델타 Q, 이 델타 Q는 얼마만큼 변동할까? 공급량 델타 Q. 변동하는 공급량 델타 Q는 기울기 10분의 1 곱하기 공급 가격의 변화량이죠. 델타 P. 즉 세금만큼 가격이 변하고 있죠. 100. 그래서 10만큼 이렇게 감소합니다. 공급량도. 지금 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10만큼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수요량, 공급량 보니까 이렇게 10만큼씩 감소되고 있군요.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죠. 40, 40. 이것이 균형 거래량이 되고 있고 이때의 가격 500이 균형 가격이죠. 그럼 소비자가 지출하고 있는 총 지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소비자는 지금 가격 500에 40만큼 이렇게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출액은 500 곱하기 40이 되겠죠. 그러나 세금을 포함한 지출액은 얼마냐? 그랬으므로 500 플러스 소비자한테 부과된 세금의 개당 100원이 되고 있죠. 100. 이걸 플러스 한 값이 되겠죠. 이거 곱하기 40. 이것이 소비자의 지출 총액이 되겠습니다. D는 이 솔루션 2, 이것은 아주 수학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제대로 푸는 이러한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풀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응용 수학 문제를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는 이러한 테크니컬한 방법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66번, 그럼 프로그램 67번, 그리고 프로그램 68번,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